PSG의 이강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툴루즈와의 리그 22라운드, 이강인은 리그 5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날카로운 코너킥이 결승골로 이어졌죠. 하지만 프랑스 현지 언론은 차갑습니다. 영향력 없었다. 하키미와의 호흡도 좋지 못했다. 심지어 PSG의 이강인 방출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강인의 PSG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툴루즈전 경기 분석부터 그의 PSG의 입지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래와 같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고요. 이강인은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전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의 주요 장면을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 4분에 경기 시작과 함께 이강인의 첫 슈팅이 있었지만 수비수에 맞고 막혔습니다. 이어서 전반 25분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이 있었는데 이강인이 직접 시도했으나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반 35분에 이강인이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크바라치엘리아에게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어진 베랄도의 원터치 슈팅이 아쉽게도 골키퍼 선방에 이어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후에 후반전에 들어서 후반 7분에 경기의 분수령이 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찬 날카로운 코너킥이었죠. 그 코너킥을 파초가 헤더로 연결했고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공을 루이스가 결승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발에서부터 시작된 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6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슈팅은 총 3회 있었고요. 드리블 성공은 2회, 패스 성공률이 95%였습니다. 거기서 키패스가 2회, 크로스 1회, 경합 성공이 6회, 총 터치수는 55회, 그리고 지상볼 경합도 총 9회 시도해서 5회를 성공했습니다. PSG의 리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승리로 PSG는 리그왕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SG가 솔직히 놀랍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22경기 무패 행진 속에서 17승 5무를 기록하며 승점 56점을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 마르세유는 승점 46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팀과의 격차는 총 10점이 납니다. PSG는 이날 경기에서 볼 점유율을 77%를 기록했고요. 총 20개의 슈팅, 그중 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1대0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쉽지 않았던 경기인데요. 왜냐하면 툴루즈가 상당히 낮은 수비로 거의 경기 내내 수비만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대로 수비적인 상대로 PSG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엇갈리는 평가입니다. 이강인의 이번 경기 평가는 매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외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풋모베에서는 7.4점을 줬고요. 소파스코는 7.2점, 후스코닷컴은 7.13점을 줬습니다. 반면 프랑스 현지 언론들의 평가는 다소 엄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랑스 매체들이 정말 점수를 엄격하게 주고 짜게 준다는 것을. 자, 우선 풋 메르카토는 평점 5점과 함께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강인 경기 초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첫 슈팅을 기록하는 등 좋은 출발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확성이 떨어졌고 23분에 얻은 프리킥도 크게 빗나갔다. 64분에 교체되었으며 경기 후반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이어서 90min 역시 평점 5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많이 움직였고 왼발 을 활용한 경기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드리블 시도가 많았지만 성과가 부족했다. 그래도 코너킥으로 루이스의 골을 유도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레키페에서는요 가장 낮은 평점 4점을 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키미와의 조합이 전혀 맞지 않았다. 패스를 깔끔하게 하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공격적인 돌파 시도는 부족했다. 전반 35분 베랄도의 골대를 강타한 슈팅 장면을 제외하면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번 경기를 보신 분들 계신다면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프랑스 언론에 정말 좋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리미 크리파 기장은 이강인 선수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Et là, je vais parler de Lee Kang-in. Lee Kang-in, aujourd'hui, il y en a beaucoup qui n'ont pas aimé le match de Lee Kang-in. Moi, les gars, je vais dire quelque chose. Encore une fois, je vais dire que Lee Kang-in n'était peut-être pas fait pour jouer sur ce match-là. Et je vais m'expliquer. C'était une équipe toulousaine qui a joué bas. Et forcément, Lee Kang-in
Kangin au niveau du physique, on a senti que ça a été compliqué. Il y avait quand même beaucoup d'impact de la part des Toulousains. Aujourd'hui, Lee Kangin a joué dans un poste qui n'est pas le sien, ailier droit. Et aujourd'hui, tu avais besoin d'un joueur capable de percuter, qui ramène de la percussion, qui va dribbler pour essayer de faire bouger un petit peu le bloc sur le côté. Lee Kangin ne le faisait pas, parce que Lee Kangin est un milieu de terrain. C'est une réalité. Lee Kangin est un milieu. Moi, quand je voyais Lee Kangin revenir au milieu de terrain, c'est ces moments-là où j'ai trouvé que Lee Kangin était bon, avec des ballons bien orientés, avec des bonnes prises de balles, des combinaisons en 1-2 avec Hakimi. Il arrivait à relancer les joueurs. En fait, Lee Kangin est ce joueur qui doit être dans une position axiale. Et tu le vois quand il était axial, il met des belles frappes, il met des belles passes, il participe au jeu. Il y en a qui vont dire que Lee Kangin ralentit le jeu, etc., que c'est fade. Mais aujourd'hui, moi, j'ai pas envie de lui en vouloir, tellement le bloc toulousain était bas. Et encore une fois, parce qu'il a joué à droite, un poste qui n'est pas le sien. 이어서 이강인의 PSG 커리어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올 시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데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그왕에서는 22경기 출전하여 6골에 4도움이라는 솔직히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9경기 중 쿠프 드 프랑스 그리고 트로페 데 챔피언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전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출전 패턴인데요. 이강인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 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데 반면 중요한 경기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요. 팀이 3대0으로 앞선 후반 30분에야 교체 투입됐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매체 플라넷 PSG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더 이상 팀의 미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매체는 PSG 수뇌부가 이강인의 매각을 원한다며 아스널은 이미 이강인의 영입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아스널의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스널 전문 매체 페인 인더 아스널은 이강인 영입의 4가지 핵심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지션 다변화. 이강인은 PSG에서 총 6개의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오른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제로톱,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아스널의 전술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적인 공격 기여도. 리그에서 보여준 6골 4도움은 그의 공격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이적료. 24세의 나이를 고려하면 4,400만 유로의 이적료는 결코 높지 않다고 아스널 측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낮은 부상 위험. 이강인은 커리어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상황은 1.5군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나 중요한 경기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이 PSG에서 정말 성공하고 주전 경기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쉬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크라바첼리아가 영입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파리 상제르맹 측에서 이강인 선수를 매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AS 모나코에서 뛰고 있는 아클리우스라는 젊은 선수인데요. 프랑스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 잘하고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데 오른쪽 윙어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만약에 PSG에서 이번 여름에 데려오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PSG를 떠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은 PSG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가오는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그의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강인의 앞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PSG에서 이강인 선수가 남아서 더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아스널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떠나는 게 좋을지, 혹은 프리미어리그보다 뭔가 랄리가 스페인 리그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erci beaucoup.